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은 9시가 아니죠. 9월 16일, 추석 당일이고요. 시간이 이제 2시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유한양의 영상을 좀 찍어드릴 건데, 이제 항상 찍어드리죠. 항상 찍어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어떤 새로운 내용을 얘기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정말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확신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유한양 왜 지금 구간 매도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지금의 이 흐름, 움직임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이 이격도 높아졌고 장기 평선도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평선끼리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유한양을 찍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계속 내용이 있어요. 20조. 계속해서 20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20조.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평균을 좀 봐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한양행의 우리가 펄을 좀 보면 자, 여기 밑에 나올 텐데 자, 유한양행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이 평균을 좀 보시면은 자, 유한양행 원래부터 퍼가 좀 낮죠. 지금 이게 작년도 거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영업이익이 500억입니다. 500억. 그죠? 영업이익 500억에 자, 퍼가 얼마요? 41배. 자, 근데 코스피 의약품 평균적인 퍼를 보면 얼마요? 59배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퍼보다 굉장히 낮은 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부분 저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성.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한양행은 아직 그러한 동력이 많이 없었단 말이야. 왜? 이 렉나자가 결과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됐지만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죠? FDA 승인이 쉽지가 않은 거고 1차 폐암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 타그리소라는 애가 2015년도에 승인받아서 거의 10년 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꺾을 만한 너무나 좋은 항암제가 없었는데 이걸 누가 해낸 거예요? 유한양행이 해낸 거란 말이야. 사실상 존슨앤존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성장성을 부여받는다라고 했을 땐 퍼가 몇이 돼요? 퍼가 59배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성을 부여받으면 평균은 가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59배도 아니고 그냥 50배 잡아보자. 최저치. 50배를 잡아보고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도 20조라는 계산이 왜 나오냐면요. 자, 이 퍼가 59배라는 게 이 영업이익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네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퍼가 나와요. 즉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으로 59년 동안 벌어야지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뭐요?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 멀티플을 59배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에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땡겨온 주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한양행은 41배였지만 이게 최소한 이제 50배는 가져야 된다. 성장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렉나자도 발굴해서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다. 그럼 이거 이제부터 뭐가 돼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기대감이라는 게 이 주가에 녹을 거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타그리소의 시장 매출 자 제가 메모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타그리소의 지금 시장 매출이 얼마요? 8조다. 근데 타그리소보다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렉나자 리브리반트예요. 그럼 사실상 8조 시장에서 얼마의 좀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최소 50%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4조죠, 4조. 근데 우리가 이번에 에스모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내성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타그리소는 100명한테 투여했을 때 내성이 어떻게 13명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100명의 환자는 항암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명은 항암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물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근데 렉나자 리브리반트 경우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어떻게 됐어요? 4명만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치료 옵션을 생각해 봤을 때 환자가 도중에 치료를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13명은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이 렉나자 리브한테 4명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살살 렉나자 리브한테가 사망 위험률도 30% 낮춰주고 무진행 생존기간도 9개월 늘었으면 솔직히 뭘 쓰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렉나자 리브리반트를 쓸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아니 근데 선생님 타그리소는요 편의성이 있잖아요. 편의성. 렉나자 리브리반트는 리브리반트가 IV형 정맥 주사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린다고요. 당연히 이거 맞지 않겠어요?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그죠? 감기도 아니고 암인데 무조건 효과 좋은 거 맞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게 리브리반트도 이미 SC 제형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한양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저는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에 여태까지 이러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한양행은 이미 렉나자 리브리반트 승인 전부터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HL을 까는 것도 아니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받았다고 해봤자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8만 원대부터 반영받았다라고 해봤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얼마입니까? 고작 해봤자 10만 원. 얼마요? 20%밖에 안 돼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자, HLB가 3만 원에서 승인된 건 아니었죠. 가남 관련된 승인 기대감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뭔가 유한양이 잘못됐던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기대감만으로 4배가 올라가는데 기대감으로 20% 올라갔다. 승인됐다. 뭐 해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대감을 먼저 반영을 받았는지 안 받아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또 간단한데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이 회사의 레벨이 좀 달라졌습니다. 레벨이 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FDA 승인 전에는 1년에 1,000억을 버는 회사예요. 1,000억을 버는 회사. 근데 승인 이후에는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 회사가 돼요? 4,000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된다. 밸류에이션 50배 하면 얼마? 20조. 자,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폐암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1차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10년 동안 해먹었죠. 어떻게 10년 동안 해먹었겠습니까? 그만큼 폐암 1차 치료제 중에서도 EGFR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엑손 19번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게 70% 80% 환자가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치료 옵션이 치료제가 타그리스토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 돌연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나데 리브리반트 잡았잖아 이거를. 그럼 앞으로도 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유한양이나 리브리반트가 헤쳐먹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그만큼 계속적으로 어떤 로열티 관련된 부분들이 유한양행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사실상 R&D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유한양이 R&D 투자 안 해요? 하잖아요. R&D 투자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성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시장 규모가 4조라고 했을 때, 그쵸? 50% 가져간다 했죠. 그 내성에 관련된 부분들, 원래는 타그리스 혼자 8조 시장이었지만 내성이 생겼을 땐 치료 대안이 없었는데 이제 렉나자 리브리반트라는 치료 대안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가 1조씩 더 주자고. 그래서 5조에서 로열티 5천억을 받으면은 유한양행이 오스코텍 나누면은 3천억이 유한양에 들어오고, 유한양이 기본적으로 내는 영업이익이 1천억, 4천억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정하면 20조. 이런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유한양행인가? 컨센이 올라갔네요. 아니다. 1100억. 1100억에서 연간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영업이익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 보일 거예요. 이거 이상 들어서 2천억 이상 들어올 것 같지만 일단 2천억이라고 좀 정의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미래에 땡겨올 수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땡겨와서 주가에 뭐한다? 주가에 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제 10만 원 구간대는 사실상 이제 보기가 힘든 구간대로 가버렸다. 10만 원 구간대는
유한양이 좀 보기 좀 힘든 구간으로 가버렸고, 사실상 이거는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매수 기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이 주도주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에코프로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쉬어가는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 어디를 지키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61선을 지키잖아, 그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 10만원대 구간에서 60만, 원래는 액분하기 전에 50만원이죠. 이 구간에서 61선을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에코프로 같은 상승이 저는 충분히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오. 올라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또 뭐냐면 이 바이오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오. 자, 우리가 코로나 때 그죠? 뭐가 안 됐어요? 대면이 안 됐잖아요. 대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임상이 다 중단됐어요. 임상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3년도부터 다시 임상이 재개되면서 이거에 대한 결과들이 하반기에 쏟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쏟아지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회사들의 호재는 유한양행의 호재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양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얘 말고도 우리가 듣보잡 미쳐런지 많잖아요. 자이글, 그죠? 그 다음에 RF세미 다 기억을 하시죠? EV 첨단 소재, 그죠? 이런 애들이 몇 배씩 올라갔어요. 하이드로리튬 이런 근본 없는 애들이 20배씩 올라갔단 말이야. 10배에서 20배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근본 없는 2차전지 애들이 왜 올라갔어요? 왜? 2차전지가 다 가니까 너도 나도 2차전지 한다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때 당시 맞죠?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바이오 장세가 오면 돈이 어디로 쏠린다? 돈이 전부 바이오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장세가 오면. 그럼 이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이 라이센스 아웃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결과 돈이 어디로 쏠린다? 다 바이오로 쏠린다. 바이오로 쏠리면은 결과적으로 대장주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유한양의 대장주가 아니에요. 대장주예요. 대장주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유한양행을 가져가야 된다. 쌤 그러면은 시가총액 20조 간다고 했으니까 20조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되겠네요. 여유 있게.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유한양행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말한 자금이 1억 이상입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지고 들고 가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 좀 볼게요. 자, 알테오젠의 지금 주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올라갔죠? 이 저점 찍은 거 3만원. 3만원 구간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최고가 33만원까지 올라갔죠.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11배가 올라갔어요. 11배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11배가 올라가는 구간 동안 충분히 10만원에도 15만원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많았어요.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 근데 못 산 이유가 뭘까요? 못 산 이유. 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요. 쉽게 얘기해서 알테오젠 얘기 잠깐만 하면 알테오젠이 키트로다 SC로 벌어들일 수 있는 로열티 자체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5% 잡았을 때 이 SC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지금 키트로다 단독으로 30%가 넘어요. 근데 SC를 점차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점유율이 SC 점유율이 15조에서 20조까지, 아니 10조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로열티 5%면 얼마예요? 5천억이에요. 5천억. 그럼 이거에 대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의 밸류에이션 얼마예요? 50배에서 60배. 적용 얼마입니까? 25조 30조예요. 이 친구도 최저치로 잡아도. 그러니까 지금 16조를 달려가고 있잖아. 뭐예요? 이 키트로다 SC가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다. 근데 이 미래에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면 알테오젠이. 그죠? 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키트로다 SC가 성공을 하잖아요. 삼상이 성공을 하면은 이제 머크에서 FDA에 사용 승인 신청을 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뀌는데 2025년이면 바로 상용화가 되면서 매출에 바로 찍힐 겁니다. 로열티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 녹여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래에 벌 돈을 주가에서 다 녹여서 받고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들. 자, 근데 봐봐요. 주가 자체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작년 9월. 9월부터 9월까지 1년 동안 11배가 올랐죠. 그쵸? 1년 동안 올랐다는 거. 1년 동안 어떻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근데 이 상승과 조정이 폭이 꽤 커요. 봐봐요. 단기적으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밑에 구간 4만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 8만원까지 100%가 올라갔죠. 그 어디까지 빠져요? 52,000원까지 마이너스 50%가 빠집니다. 그 다시 어디까지 올랐어요? 자, 10만원까지 5만원에서 2배가 올랐죠. 또 어디까지 빠져? 7만원까지 마이너스 30%가 빠져요.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크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승과 조정에 나오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구간 7만원에서 순식간에 22만원까지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빠졌어요? 15만원까지. 몇 프로요?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한양행도 우리가 말하는 목표가 25만 30만 원까지 가는 구간이 분명히 이렇게 굴곡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러한 굴곡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굴곡들에서 뭐 해야 된다? 변동성. 100% 올라갔다 뭐 30% 조정받고 뭐 3배 올라갔다 3배까지 아니고 뭐 50% 올라갔다 20% 조정받고 80% 올라갔다 30% 조정받고 이런 게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 금액이 1억, 2억 큰 사람들은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괜히 또 매매가 꼬일 수 있으니까. 근데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이 부분들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려워. 저는 이렇게 타점 잡기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먼저 텔레그램만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이쪽에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유한양행 먼저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자랑하시는 거 싫어하겠지만 제가 10만원 구간부터 여러분들 분할 매수 잡아가자라고 언제? 승인되는 날 급락했을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유한양이 어떻게 커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유한양이 우리 기회다. 그죠? 다음날 또 빠졌을 때 우리 기회 잡아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남들 다 팔 때 우리는 모아가고 남들 다 살 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유한양만 쳐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완전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눈 정도에서 매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급등할 때 2% 수익권 흔들리지 마세요. 8% 수익권 계속해서 버팁니다. 8월 28일까지 버팁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유한양행 15만원, 14만 8천원 3분의 1 매도 간다. 3분의 1 매도 뭐요?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못 판 사람도 있을까봐 또 주가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못 판 사람들은 이 13만 얼마? 8,450원에서 다시 3분의 1 익절하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익절한 물량 또 어디서 샀습니까, 여러분들? 또 내려왔을 때 12만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했단 말이에요.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랑 전부 다 왜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부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 더 제대로 된 대응 해보고 싶다라고 한 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텔레그램방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해서 텔레그램방 초대시켜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창에 텔레그램방 링크 달아 놓을 겁니다. 요거 타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로 유한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할 거거든요. 쭉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유한 입장 남겨주신 분들께 초대 전부 다 수락 늘려 드릴 겁니다. 확인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1대1 소통이 안 돼요. 1대1 소통이 안 되는데 1대1 소통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전달 제가 분명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지금 수익 중인 사람들은 더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사도 될까 그쵸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한 사람들은 고점이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진입은 무조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 잡아 드릴 거고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추석이 지금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히든 종목 한번 뿌리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3월, 4월 한 몇 개월 됐죠? 5개월 전에 이 대봉 LS라는 종목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지금 비만 치료제로 대장주로 날아가고 있죠. 2.5만 원까지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렸어요. 그렇죠? 대박 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 추석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영상 뒤쪽에 넣어 놓을 테니까 받아가시고 텔레그램 방은 무조건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유한양이 지금 구간에서 왜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는지 빠르게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유한양이 꼭 끝까지 들고 가셔서 큰 수익 꼭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점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잡아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히든 종목과 그다음 제가 기법들 10만원 구간에 잡을 수 있었던 기법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은 고의적인 이탈 후에 물량을 매집한다. 이때도 마찬가지 개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만들고 추가 매집 후 주가를 올린다. 이러한 기법까지 전부 다 담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히든과 기법이 뭐냐면요. 히든 종목 기법 뭐냐면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